안녕하세요. 절삭은 절삭 공구로 소재에 큰 힘을 가해서 소재를 파손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삭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이 필요한데요. 머천트가 전다 능력에 의해서 소재가 파손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론을 잘 정립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를 할 텐데요. 순서는 첫 번째는 전다 능력입니다. 연성 소재가 최대 전다 능력에 의해서 파손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칩은 전단 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때 힘은 어느 부분에 걸리냐? 결국은 소재와 칩 사이에 전단력이 있고요. 그리고 칩과 공구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데 결국은 칩이 그 두 힘은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칩은 우선 정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의 합력이 서로 같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합력을 계산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절삭 공구의 이송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불력하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배불력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차원 절삭의 기본하고 있는데요. 선삭을 생각하면 우리 소재가 회전을 하고 공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공구에 소재가 막 밀려가겠죠. 그러면 이 깊이 방향으로는 완전히 균일하다라고 가정하는 게 2차원 절삭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D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고요. 공구와 소재 사이를 크게 확대하면 소재가 오른쪽으로 밀려오고 쭉 밀려오고 공구가 있죠. 근데 이게 공구의 각도가 있는데 요 여유각이라고 합니다.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소재와 만나는 면을 경사면이라고 하고 이게 경사각 0도 이렇게 커지면 경사각이 커지는 거죠. 뭐 10도, 20도, 30도 이렇게 커지는 거죠.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삭력은 작아지겠죠. 날카로운 공구니까요. 그리고 이미 가공된 소재는 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구 아랫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공구 마모가 없겠죠. 마찰이 없겠죠. 그래서 공구 아랫부분에 여유면이라고 하고요. 이 각도를 여유각이라고 합니다. 소재와 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소재가 있을 때 공구가 힘을 가하면 이 소재가 요 전단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shear break off라고 하는데요. shear fracture죠. 그래서 그 각도, 수평각하고 전단각이 이룬, 전단면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 전단각, shear angle이라고 하고요. 이 2차원 절삭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각도가 우리가 shear angle, 전단각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 요 전단면에서 소재가 파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파손된 칩이 위로 쭉 밀려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 공구가 있으면 소재 칩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소재가 전단면을 따라서 전단 파손이 일어나서 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구가 소재를 미는 건 수직 방향으로 미는데 어떻게 전단 파손이 일어난다는 거냐? 이거는 연성 소재가 최대 전자 능력 때문에 파손이 된다는 최대 전다 능력 이론의 기초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거나 압축 시험을 할 때는 한쪽 방향에 즉 노멀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 노멀 스트레스를 45도 돌리면 최대 전다 능력 방향이 되고요. 이 최대 전다 능력 이 허용 응력을 넘어가면 이제 소성 변형이 시작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절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삭에서 우선 공구가 있죠. 그리고 소재를 밀어요. 그러면 여기는 압축 응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엘리먼트로 이렇게 사각형 엘리먼트로 표시하면 X방향의 압축 응력만 있습니다. 모어 서클에 의하면 X방향의 압축 응력이 마이너스고요. Y방향은 응력이 없으니까 0이 됩니다. 그럼 서클 하나 딱 그렸죠. 네, 자, 이 서클에서 90도 돌리면 이제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되죠. 이 90도, 모어 서클의 90도는 실제로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45도 돌렸어요. 45도 돌리고 나면 요 방향으로 전달 능력이 생기죠. 그럼 전달 능력이 생기는데 이 전달 능력이 허용 전달 능력을 넘어가면 파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최대 전달 능력 이론에 의한 젖삭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전단면으로 전단 파손이 일어나면서 칩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최대 전달 능력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단면을 따라서 칩이 쭉쭉 파손되면서 위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진행이 되면 이 전단면에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면서 칩이 생성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거를 미변형 칩 두께 또는 젖삭 깊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칩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전단 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단 각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측정하는 건 이게 요 각도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전단각이 칩 두께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전단각이 커지면 칩 두께가 확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칩 두께를 이용해서 전단각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능한지 볼까요? 전단면이 있어요. 여기 전단면이 있는데 전단면 아랫부분에 직각사각형이 하나 있죠. 이 직각사각형을 크게 확대하면 자, 수직은 미변형 칩 두께 또는 저립 깊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루는 각도는 전단각이죠. 그러면 전단면하고 미변형 칩 두께의 관계는 사인 전단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립 깊이 사인 전단각이 우리가 전단면과의 관계고요. 그러면 이 전단면은 또 요 노란 직각사각형, 칩 방향의 직각사각형하고 연관이 되죠. 요 직각사각형에 보면은 빗변이 전단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칩 두께입니다. 요 각도는 얼마냐? 각도는 여기가 전단각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죠. 그러면 요 각도는 90 마이너스 파이죠. 전단각 90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요 각도가 90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알파네요. 90 마이너스 전단각 더하기 경사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단면하고 칩 두께의 관계는 사인 관계죠. 그러면은 사인 9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똑같죠. 그래서 칩 두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면 우리가 전단면과의 관계가 되고요. 결국 요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래서 자, 전단면과 칩 두께의 관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관계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각을 칩 두께를 가공 깊이와 칩 두께의 관계로부터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계산한 거를 가지고 올 텐데요. 우선 경사각은 전부 10도로 고정을 합니다. 전단각을 30도에서 60도까지 쭉 변화시키면서 칩 두께도 가공 깊이도 똑같아요. 그러면 칩 두께가 쭉 변화하는데 잘 보면은 자, 전단각이 늘어나면서 칩 두께가 어떻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 젖삭 깊이가 0.1인데 우리가 전단각이 50도면 0.1이었는데요. 그보다 작으면 칩 두께가 두꺼웠고요. 그보다 크면 칩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 현상에 의해서 칩이 만들어진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전단각이 중요하고요. 전단각을 우리가 칩 두께로부터 실험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이야기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힘은 전단면입니다. 전단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재와 칩 사이에 힘이 있죠. 소재와 칩 사이의 힘은 우선 전단력이죠. 미끄러지는 힘.
전단력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전단면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가 전단면인데요. 이 전단면은 옆에서 보면 직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칩 두께 절입 깊이하고 전단면의 요 길이하고의 관계는 사인 전단각 관계입니다. 그래서 t 나누기 사인 전단각 하면 요 길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인 관계죠. 자, 요게 전단 면적인데요. 전단 면적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에 빗변의 길이에 폭을 곱하면 되죠. 폭은 이 앞뒤로 길이가 얼마냐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 그래서 자, 폭 곱하기 깊이 나누기 사인 전단각 하면은 전단면의 면적이 됩니다. 그 힘은 어떻게 되나요? 전단력은 전단 능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힘은 전단 능력 곱하기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단면에 작용하는 힘은 능력 곱하기 면적이다. 가 되죠. 그래서 전단 능력 곱하기 면적은 아까 계산했죠. 폭 곱하기 깊이 나누기 사인 전단각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 볼게요. 일반적인 탄소강의 yield strength, 인장 시험을 했을 때 항복 응력은 약 350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단 항복 응력은 요거를 뭘로 나누냐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350 나누기 루트 3 하면 202 메가파스칼이 우리가 전단 항복 응력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식을 적용해서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전단 항복 응력 곱하기 전단 면적 하면 되는데요. 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전단 항복 응력 이거죠. 전단 항복 응력 곱하기 폭 앞뒤 0.15 그리고 가공 깊이 0.2 그리고 우리가 전단각을 30도라고 해서 30도에서 곱해주면 40 뉴턴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단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단면에는 전단력만 있느냐? 칩하고 소재 사이에 수직 방향 힘도 있겠죠. 그래서 칩하고 소재 사이의 수직 방향 힘을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전단력하고 수직 방향 힘을 서로 도하면 합력이 되겠죠.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서클을 그리면 합력이 직경인 서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를 머천트의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단력이 우리가 전단 각도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 식에서 전단 각도를 우리가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지금 전단 각도가 여기가 30도인데요. 전단 각도를 40도로 늘리면 힘이 작아지고 전단 각도를 25도로 하면 힘이 커지죠. 이렇게 해서 전단 각도가 커질수록 힘이 작아진다. 왜냐하면 전단 면적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소재하고 칩 사이는 전단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자, 칩하고 공구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우리가 칩이 공구면을 따라 쭉 미끄러져 올라가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찰력은 수직 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죠. 그래서 두 힘이 있습니다. 공구하고 칩 사이에는 수직 항력이 있죠. 요렇게 면에 수직한 수직 항력하고 수직 항력 곱하기 마찰 계수한 마찰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관계를 마찰 계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찰 계수를 탄젠트 베타라고 해서 베타 마찰 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릭션 앵글 베타를 마찰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찰각은 언제 커지느냐? 공구하고 소재가 서로 친해서 점착이 일어나면 마찰각이 커지고요. 마찰력이 커지니까. 공구하고 소재가 서로 친하지 않는 재료라서 잘 미끄러지면 마찰 계수가 작으니까 마찰각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노멀 펄스하고 이 수평하고 이루는 이 각도는 뭐냐? 이거 경사각하고 똑같죠. 이렇게 여기에 경사각 알파가 그대로 이 수평면하고 노멀 펄스하고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칩을 중심으로 지금 공구하고는 마찰력, 그리고 원래 소재하고는 전단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그 힘 두 개는 어때야 되는 거죠? 중간에 힘이 있고 소재가 칩을 밀어요. 그리고 공구가 칩을 밀어요. 그러면 평형을 이루어야죠. 두 힘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합력, 전단면에 작용하는 합력하고 칩하고 공구 사이에 작용하는 이 합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전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과 그리고 칩하고 공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같다 해서 함께 그림을 그려줬고요. 거기에서 전단력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힘의 합력이 여기 있는데 전단력과 힘의 합력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코사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힘의 합력은 전단력 나누기 코사인 각이죠. 자,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되죠? 자, 수평면하고 전단면 사이에 이루는 각은 전단각이죠. 그래서 전단각. 그리고 여기는 마찰각이죠. 마찰각. 그리고 여기 수평면하고 요 마찰면에 수직한 각은 우리가 경사각이죠. 그래서 전단각 더하기 마찰각 빼기 경사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resultant force는 shear force 나누기 코사인 shear angle 플러스 friction angle 마이너스 rake angle이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력은 전단력 나누기 코사인 전단각 더하기 마찰각 빼기 경사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합력이 약 81 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결국 경사각하고 마찰각이었는데요. 전단각하고 마찰각입니다. 경사각은 형태니까 측정이 가능한데요. 마찰각은 우리가 소재하고 공구 사이의 관계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 개의 관계를 뽑느냐? 세 개의 관계는 결국 힘의 합력이 최소화되는, 즉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각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의 식에서 이 resultant force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각도 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마찰각이 전단각은 우리가 45도 더하기 경사각의 절반 빼기 마찰각의 절반이더라 하는 수식을 얻었습니다. 즉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각도 관계가 될 텐데요.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수직인 공구고 마찰력이 0이라면 경사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45도라는 거죠. 즉 그래서 45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경사각이 커질수록 마찰각이 커지고 그리고 전단각이 커지고 그리고 마찰각이 커질수록 전단각이 작아진다.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을 여기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의 형상, 경사각 10도, 그리고 소재와 공구와의 마찰 계수 때문에 생기는 마찰각 40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사각을 계산할 텐데요. 경사각은 우리가 45도 더하기 전단각
전단각은 아무것도 없으면 45도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확하게 45도. 그리고 거기 더하기 경사각의 절반 빼기 마찰각의 절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했던 거하고 우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30도가 경사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마찰각이 크다, 마찰 계수가 큰 녀석이다 그래서 50 하면은 경사각이 작아지죠. 그리고 마찰각이 조금 작은 녀석이다 30 하면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각의 또 레이크 앵글도 마찬가지죠. 0이면 경사각이 작아지고 요게 20이면 이렇게 젖상력, 즉 레이크 앵글이 커질수록 지금 젖상력이 작아지고 있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력을 계산했는데요. 이 합력 중에서 우리가 공구가 이동하는 방향의 성분하고요, 그 수직 방향의 성분이 궁금합니다. 공구가 이동하는 방향의 힘의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요 합력과 공구가 이동하는 방향의 힘, 이거 주불력이라고 합니다. 커팅 포스. 커팅 포스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죠. 근데 그러면 요 각도, 중심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 그 아까 마찰 각 베타와에서 그리고 경사각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요 각도인데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엇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커팅 포스 주불력은 리절턴트 포스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80이었고요. 그것으로부터 코사인 마찰각 빼기 경사각을 해주면 커팅 포스 주불력은 70N, 즉 공구가 이동하는 방향의 힘이죠. 그리고 배불력, 그거의 수직 방향 힘은 40N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다 능력으로부터 최종 젖삭력하고 배불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즉 젖삭력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결국 전단 응력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전단 우리가 텐사일 스트렝스, 텐사일 일드 스트렝스죠. 항복 강도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전단 항복 강도가 되고요. 전단 항복 강도가 크면 젖삭력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의 항복 강도가 뭐 250N이다.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젖삭력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는 폭하고 깊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폭 0.5가 뭐 1이다. 그럼 젖삭력이 커지겠죠. 저립 깊이도 1이다. 그럼 젖삭력이 엄청 커지죠. 그래서 두 개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전단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전단각이 아까 30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전단각은 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경사각하고 마찰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경사각을 키우면 경사각이 0이면 젖삭력이 크네요. 100이죠. 경사 10이면 작아지고 20이면 더 작아지죠. 즉 공구가 날카로워질수록 소재가 있는데 자 공구가 이렇게 날카로워질수록 젖삭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구가 아예 둔각이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0도면 젖삭력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상식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경사각이 전단각을 키우기 때문이고요. 전단각이 커지면 칩 두께가 작아지고 그러면 젖삭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마찰각의 영향입니다. 마찰각이 커지면 경사각이 작아지고 그럼 칩 두께가 커지면서 젖삭력도 커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각, 즉 칩하고 공구가 서로 잘 찐득찐득해서 마찰력이 크다. 50으로 늘려볼까요? 젖삭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춰볼까요? 젖상력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와 공구 사이의 마찰력, 즉 마찰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젖상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단 응력에 의해서 전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게 소재하고 칩 사이죠. 그거하고 자 공구하고 칩 사이의 마찰력에 의한 합력 두 개가 같다, 리저턴트 폴스가 같다로부터 우리가 리저턴트 폴스를 계산했고요. 그거의 수평 성분, 수직 성분, 즉 커팅 폴스하고 주응력하고 노멀 폴스, 배분력을 우리로 분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구의 레이크 앵글이 커질수록 젖상력이 작아지더라. 그리고 공구면하고 소재 사이에 마찰각이 커질수록, 즉 마찰력이 커질수록 젖상력이 커지더라. 근데 그게 전단각의 영향이다. 이제 전단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칩 두께도 작아지고 전단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젖상력도 작아진다. 전단각이 작아지면 거꾸로 칩 두께도 커지고 젖상력도 커진다라는 게 우리가 전단 응력, 즉 머천트가 제안한 최대 전단 응력에 의한 젖상력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